9장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의 두 번째 문제 인식과 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인식이죠.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의욕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인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인식은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what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문제인식은 환경분석, 주요 과제 도출, 그리고 과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먼저 환경분석은요, 비즈니스 시스템상의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이 거시 환경을 분석한 그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를 검토해서 주요 과제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주요 과제가 도출되고 나면 이제 후보 과제를 도출하고 효과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게 되죠. 이 문제인식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이 바로 환경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 환경 분석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3C 분석과 SWOT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3C 분석 방법은요, 그림에 보시는 대로 사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고객과 그리고 경쟁사 또 자사를 통틀어서, 고객은 커스터머고 경쟁사는 컴페티터, 그리고 자사는 컴퍼니죠. 그래서 각각의 첨두 문자를 따서 3C라고 하는데요. 이 3C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환경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바로 3C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3C 분석의 고객 분석에서는요, 고객은 자사의 상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고, 경쟁사 분석에서는 경쟁 기업의 우수한 점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관점을 보고, 또 자사 분석에서는 자사가 세운 달성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가 없는지를 통해서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3C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분석에서는요, 목표 시장을 명확히 해서 목표 시장의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그리고 시장의 추세, 고객의 구매 패턴, 고객 만족 및 불만 요인, 그리고 세분화된 그 고객 집단별 니즈 현황 및 추이 등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에서는 경쟁사의 경영 전략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같은 이런 재무 성과, 그리고 경영 인프라, 인적 자원, 마케팅 역량, 물류 시스템, 기술력과 품질 수준, 그리고 핵심 역량, 사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이미지, 시장 점유율과 같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규명하게 됩니다. 이때 선도기업과 후발 추격 회사의 특징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자사 분석에서는요, 경쟁사 분석에서와 동일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3C 분석 결과를 통합해서
다음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략이나 해결 방안에 큰 방향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고객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표 고객을 누구로 하여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경쟁사 부분에서는 경쟁사와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부분은 어느 부분에 경영 자원을 집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이나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분석의 두 번째로 SWOT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WOT 분석은요, 조직의 내부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강점은 경영 자원이나 능력을 말하고요, 약점은 경영의 장애 요인이나 능력의 한계 또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기회는 경쟁 우위 확보에 유리한 외부 환경 요소를 말하고, 위협은 리스크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리한 외부 환경 요소를 말합니다. 이 SWOT 분석은요, 일반적으로 3C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시됩니다. SWOT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내부 역량 분석에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를 분석하는 거죠. 강점과 약점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해서 나 또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인데,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하거나 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이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7S 모델이나 MMMITI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7S 모델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shared value입니다. 공유 가치를 분석하고, 두 번째, structure, 구조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네 번째, strategy,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여섯 번째, 스텝, 구성문의 현황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스킬입니다. 기술이죠. 자, 이러한 그 내부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을 7S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MMMITI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M은 man, 사람을 분석하는 거고, 두 번째 M은 material, 그렇게 자원을 분석하는 겁니다. 물자. 세 번째 M은 money, 자본입니다. 그리고 I는 information, 정보를 분석하고, T는 시간이죠. time. 그리고 마지막 I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 요인 분석으로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야 되겠죠. 기회는 바로 opportunity고 위협은 threat입니다. 그죠? 자신, 그러니까 자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분석을 외부 환경 요인 분석에서는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기회라고 얘기하고,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저널이나 관련 단체, 그리고 언론 매체 및 개인 정보망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영향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술하고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화살표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라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전개되면 기회로 분류하고, 부정적으로 전개되면 위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분류는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겠죠. 외부 환경 분석에 많이 쓰이는 모델이 바로 PAST CCI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한데요. 특히 PAST 프레임은 거시 환경 분석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AST CCI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P는 바로 정치, 폴리티고, 두 번째 E는요, 이코노미, 경제를 분석하는 거고, 세 번째 S는 소셜입니다. 사회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을 분석하고, 클라이언트, 다섯 번째 고객입니다. 여섯 번째 컴페티션, 경쟁을 분석하는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포메이션, 외부 환경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회사에 어떤 것이 기회가 되고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바로 외부 환경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영향의 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서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SWOT 분석에서는요, 이렇게 내부 영향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부 영향을 요인을 분석할 때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또 외부 환경 요인은 기회와 위협을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영향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해서 이와 같은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 영향 요인으로 강점인데 그것이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강점인 내용에 대해서 기회와 위협으로 분류를 하고, 또 약점인 요인에 대해서 기회와 위협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점과 기회가 마주치는 이 부분을 바로 SO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래 표와 같은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SO 전략은요,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WO 전략은 바로 내부의 약점을 기회를 이용해서 강점으로 바꾸겠다 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T 전략은 내부의 강점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T 전략은 내부 약점과 그리고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 전략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SO 전략은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고, ST 전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부의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O 전략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말하고요. WT 전략은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부 영향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파악한 후에 분석 결과를 검토해서 주요 과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 도출에 있어서 과제안을 작성할 때는 아래에 보시는 그 표와 같이 이런 시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주요 과제 도출에 있어서 과제안을 작성할 때는 과제안 간의 수준이 동일한지, 또 표현은 구체적인지, 주어진 기간 내에 해결 가능한 안인지를 이러한 환경이나 고객, 경쟁사, 자사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주요한 과제를 이렇게 이런 양식에 의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선정은 과제안 중에서
효과 및 실행 가능성 측면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안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 평가 시에는 과제의 목적이나 목표,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과제를 선정할 때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시트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제는 과제 1, 2, 3, 4 이렇게 과제의 종류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제별로 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후에 종합점수로 합계를 내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겠죠. 과제안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과제의 해결 중요성, 그리고 과제 착수의 긴급성, 또 과제 해결의 현실성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개의 평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예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바로 SUGAC 평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S는 중요성, significance, 중요성을 얘기하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U는 urgency, 긴급성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긴급한가 라는 차원에서 이 과제를 평가하는 것이고, 세 번째 G는 확대 경향성입니다. growth tendency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으면 어떤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나, 또 이런 부정적 결과는 향후 확대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 과제를 평가하는 것이고, 다음 A는 achievable, 현실성입니다. 현재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 A는 elegant, 정렬입니다. 상위 목표나 전략, 다른 부문의 목표나 전략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 다음 또 A는 acceptance, 수용성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흔쾌히 수용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마지막 C는 컨트롤, 통제성이죠. 이슈 실행에 대한 통제 권한이 내부 조직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